네, 안녕하세요. 서경원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 특히 GPT-4, SPSS 사용하시는 분들과 여러가지 운영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인코딩에 대한 개념인데요. 파일 인코딩에 대한 변환 부분은 다른 동영상에서, 추가적인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번에서는 파일 인코딩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왜 변환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므로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고, 근데 실제로 해당되는 구조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환하는 거는 다시요. 변환하는 과정들은 추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www.stacksoft.co.kr stackclub.mode.s에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네, 해당되는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www.stacksoft.co.kr 접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해당되는 동영상, 그 다음에 멤버스 소식,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영상, 해당되는 리스트가 따로 있으십니다. 해당되는 제가 구글로 보기하고 GPT 강의가 따로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 구글로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구글로 보기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내용들,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시는데, 이번 동영상은 해당되는 사회조사 분석사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파일 인코딩과 변경 실습은 반드시 이 데이터 분석 이론하고 작업형에서 동시에 알려드릴 거고, 실습 자료는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실습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건데, 반드시 압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압축으로 풀어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들이 나오실 텐데, 우선적으로 확장자를 보시는 방법은 보기에 확장명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말씀 올릴 건데, 우선 인코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우선 엑셀 파일을 잠깐 열어보시게 되면, 자, 엑셀인 경우에는 워크시트에 따로 개념이 있고요. 자체 인코딩이 있습니다. 자체 인코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한글이나 영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국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엑셀인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선 인코딩이 무엇인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파일 인코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인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 인코딩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과 컴퓨터 간에 인식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코딩은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중심으로 인코딩이 되었던 부분이 시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파일 인코딩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시라는 부분하고 유니코드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안시라는 계열이 있고 유니코드라는 계열이 있는데요. 우선 안시 하위에는 EUCKR과 CP949가 있고요. 유니코드 밑에는 해당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으나 해당되는 UTF-8, UTF-16, UTF-32라는 부분인데, 현재 추세는, 글로벌 추세는 UTF-8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면, 우선 아스키 코드라는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숫자와 알파벳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국제 표준 기준에서 해당되는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표현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당되는 표준 기구로서 하는 것을 해당 다국에서 안시라는 표준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전체의 전 세계 문자를 전체 대표하는 유니코드 계열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우선 안시부터 말씀드리면, 안시 부분에서는 EUCKR CP949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EUCKR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 표준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2350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EUCK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EUCKR은 해당되는 조합령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점으로 존재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를 확장 개념으로 CP949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글에는
완선형과 조합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완선형과 조합령이라고 하는데, 완선형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조합령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음과 자음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글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조합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성형이 돼버리면 새로운 단어, 우리 한글에서 새로운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완성형일 경우에는. 이에 반해서 조합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무수한 해당되는 다양한 한글을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조합령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배정해야 되는 비트스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합령으로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성형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CP949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90년부터 한글만의 문자 인코딩 체계로서 코드 페이지 949쪽이라는 것에서 CP949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EUC-KR에서 추가적으로 8,000자 이상, 그 다음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를 포함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문자 작성과 데이터 처리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었으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CP949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는 1900년도 부분에 1990년도에 해당되는 윈도우라는 개념을 아예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도움을 줬다, 노력해서 만들어줬다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P949는 한국어와 제한된 한자 특수문자,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한자와 한국에 있는 한자가 좀 많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윈도우 3.1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92년에 출시가 됐는데 글로벌에서 특히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 출시됐을 때 한국에서는 인코딩이 KSC 5601 이걸로 진행을 했고요. 윈도우 9호부터 CP949를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KSC 5601부터 시작을 해서 EUC-KR 그 다음에 CP949 요걸 참고해서 CP949가 상당히 많은 단어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줬다. 이거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는 한글 자체를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개념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게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이 파일 인코딩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문자를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국제 표준으로서 계속적으로 확장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발표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니코드 와 해당되는 CP949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게 더 주도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간에 양분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 유니코드를 적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라도 이렇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 체계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제는 이제 부분에서 유니코드화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니코드 안에서는 UTF-8, UTF-8 봄 16, 32처럼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바이트 절대 고정 길이를 할 거냐, 가변 길이를 쓸 거냐. 가변을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해당되는 자르나 붙이거나 그랬다가 문제고요. 근데 문제는 고정 길이를 해버리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너무 낭비가 된다는 서로 간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맥 OS 같은 경우는 자체 인코딩을 쓰다가 이제 유니코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일 인코딩은 이제 유니코드와 해당되는 안시가 있는 서로 간에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해당되는 부분이 오픈되지 않는 한, 오픈하고 나서 한글에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안시인지 유니코드인지, 그러니까 파일을 열어보지 않는 한 안시인지 유니코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열어보고 다국어, 특히 그러니까 영문하고 숫자만 있을 때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죠? 영문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있는 경우라면 이 인코딩이 안시가 됐건 유니코드가 됐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국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이 인코딩 때문에 해당되는 불러들이기, 내보내기가 상당히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요즘 들어서 웹에서 많이 실행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2020년도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다 윈도우 기반이었습니다. 윈도우 기반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해당되는 인코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웹 계열에서 특히 요즘 들어서 챗GPT를 통해서 해당되는 웹에다가 데이터를 올리고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 서버에다 올리고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저도 구글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웹 계열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무조건 UTF-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인코딩을 바꾸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예 그 파일에서 인코딩 자체를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란을 통해서 받아놓고 인코딩 자체를 아예 바꾸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되는 블록이나 업로드를 할 때 인코딩이 이게 뭐예요? 라고 R과 파이썬에서는 지정을 하면 됩니다. 특히 엑셀인 경우에는 데이터 블록이라는 기능을 쓰시게 되면 데이터에서 그냥 블록이는 안 되고요. 데이터 부분에서 불러드리면 알아서 인코딩을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서 돼요. 근데 R과 파이썬 경우는 인코딩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오픈을 해봐야 됩니다. 오픈해서 얘가 해당되는 부분이 CP949인지 해당되는 UTF-8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해당되는 부분에서 오류나 해당되는 부분에 불러드리기에 때 오류가 해결을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웹 계열인 경우 있습니다. 웹 서버에다 올린 경우에는 특히 자료를 그냥 올려버리게 되면은 텍스트나 CSV 형태의 자료를 올려보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인코딩을 바꿔서 다른 걸로 바꿔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계열입니다. 윈도우 계열은 기본적으로 안시, 결론적으로 EUCKR 혹은 CP949, 그러니까 CP949가 더 맞는 말이에요. CP949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CP949 지정하거나 UTF-8로 하는데, SPSS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노켓 시스템을 아예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CP949에 인코딩이 된 파일을 집어넣어야 제대로 오픈이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R과 파이썬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시냐 유니코드냐, 그래서 해당되는 안시는 똑같은 말로 EUCKR CP949 노케 쓰기 시스템, 이런 것을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UTF-8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규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UTF-8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 윈도우 계열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하나로 통일돼서 가기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바꾸기는 현재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웹 계열에서는 현재 UTF-8을 적용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UTF-8을 적용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웹에서 해당되는 한글을 쓰게 되면은 주소창을 쓰시게 되면 들어가긴 하는데 해당되는 주소에 이상한 문자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상당히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사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상공인, 정기, 특별히 이렇게 KR로 나오시는 것들이 나오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입력하는 입력을 해버리면, 컨트롤 했으면, 이렇게 주소창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바뀌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당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엑셀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코딩을 절대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자체 인코딩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해당되는 CSV나 텍스트나 그 외에 다른 파일에 대해서 해당되는 인코딩의 문제가 되는데요. 자, 챗GPT는 웹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인코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도 유니코드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해당되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을 때 엑셀은 상관없어요. 다시 엑셀이면 전혀 인코딩에 대한 부분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CSV를 받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의 유니코드로 저장되기 때문에 인코딩 자체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인코딩 자체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파일명에 해당되는 CP949라고 그냥 포함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럼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챗 GTP만 가능해요. 챗 GTP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동일한 파일이지만 해당되는 UTF-8, 해당되는 CP949 이렇게 저장을 해서 올려버리면 챗 GPT 같은 경우는 얘가 인코딩이 뭐구나 하고 해당되는 불러들이기 할 때 상당히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PC 버전일 경우나 PC 버전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CP949 혹은 ANSI라는 EUCK라는 기본적인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음과처럼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949인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다음과처럼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UTF-8로 보시게 되면 UTF-8로 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출력을 하시게 되면 한글이 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특히 엑셀인 경우는 그냥 올리셔도 되는데 CSV일 경우 이게 문제입니다. CSV일 경우는 얘가 인코딩이 CP949인지 UTF-8인지 유니코드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나서 확인하시고 인코딩을 변경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부에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웹서버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인코딩을 바꿔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인코딩 자체를 바꿔서 집어넣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변환하는 방법이나 불러오는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파일 인코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간의 방법이 다른 거다. 읽는 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될 경우에는 인코딩 자체를 좀 변환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인식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파일 인코딩을 실제로 변환하는 과정,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사경원이었습니다.